안녕하세요. 탐험입니다. 오늘은 유시화님의 글 가운데서 고리디디의 논문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다. 돌풍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가녀린 몸매에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를 지닌 여성이었다. 행동도 갸냘파 보였다.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인도의 가족 구조에 대한 논문을 쓰기로 결정하고 현장 연구를 위해 인도 문화교류청 장학생으로 델리 대학에 왔다. 한 달 뒤쯤 먼저 그곳에서 학위를 밟고 있던 내 친구가 그녀를 만났다. 뜻밖에도 그녀는 논문 주제를 20세기 인도 문학 속에 나타난 가족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도에 온 원래 계획이 그것이 아니었지 않느냐고 물어도 그녀는 그냥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다시 만나기로 한 날,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아 약속 장소에 올 수 없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내 친구가 걱정이 되어 기숙사로 찾아갔더니 정말로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이유는 모르지만 인도와 인도인들에 대해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게 역력했다. 기숙사 사관말로는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구내 식당을 이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끔 먹을 것을 사러 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말했다. 아무리 해도 구내 식당의 음식을 먹을 자신이 없으며 인도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불결해 보이고 세균 범벅으로 여겨져 자신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방 안에는 말라리아 예방약과 정수제를 비롯해 온갖 약품이 가득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자주색 액체가 든 커다란 통으로 그 안에 검게 물든 사과며 바나나며 포도가 담겨 있었다. 검게 물든 당근과 토마토도. 그녀는 과일이며 채소가 다 비위생적이어서 소독 살균제 속에 적어도 24시간 담가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목욕물도 최소한 30분 동안 끓여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 더운 나라에서. 친구는 할 말을 잃었다. 안전을 갈구하는 심리 측면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긴 했다. 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것도 맞았다. 며칠 후 내 친구는 연구차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 사막의 마을로 떠나면서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물론 소독 살균제나 펄펄 끓인 목욕물이 제공되는 환경이 아님을 강조하며 주저하면서도 그녀는 따라 나섰다. 사람들과 실제로 접촉하고 현지 음식을 먹기 위해 그녀가 두려움과 싸우는 모습은 너무도 안쓰러웠다. 하지만 마을의 여인들은 이해심이 많았다. 문제 많은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주의를 기울여 그녀를 대했으며 필요한 것을 챙겨줄 뿐 강요하지는 않았다. 자신이 직접 씻은 그릇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다른 그릇에 음식이나 물을 더 이상 담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컵이나 접시를 건드리지도 않았으며 물도 그녀가 보는 앞에서 충분히 끓였다. 또한 작은 오두막 아니지만 최대한 사적 공간을 할애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고리디디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일렀다. 그것조차 그녀가 겁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환영받는지, 여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보살피는지 느꼈으며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여전히 주저했다. 며칠이 지나도 주민들을 구경하기만 할 뿐 현장 연구를 시작할 만큼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여인들과 함께 물을 기르러 가다가 고리디디는 뱀에 물리고 말았다. 작은 뱀이었지만 통증이 심했으며 심리적 두려움까지 겹쳐 물린 쪽 다리와 몸 한쪽에 감각이 없어졌다. 그대로 그 자리에 누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더러운 흙바닥에 누운 채 죽어간다는 생각이 멈춰지지 않았다. 여인들이 지저분한 손으로 그녀를 만지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 여인은 깨끗한 것과는 거리가 먼 옷에 단을 찢어 물린 자리를 단단히 동염했다. 그 사이 또 다른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 더러운 칼을 가져왔다. 여인은 그 칼로 물린 자리를 찢었다. 그러고는 입으로 서너 번 넘게 독을 빨아 바닥에 뱉었다. 독이 섞인 피와
여인의 침을 보자 토할 것 같았다. 침에 가득한 세균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여인들은 오래되고 지저분한 물항아리에서 정체 모를 흰 액체를 따라 몇 모금 마시게 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마을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녀를 잘 치료했으며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뱀에 물려서가 아니라 간호해주는 여인들에게서 옮은 병균 때문에 죽게 되리라는 것은 확실했다.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그녀의 나무 침대 옆 흙바닥에서 한 여인이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살펴보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여인이 내내 자신을 간호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그녀가 눈을 뜬 걸 알아차리고서 여인은 갓데키 사부지 먹을래요? 물 좀 마실까요? 하고 물었다. 갓데키 사부지는 채소와 병아리 콩 반죽으로 만든 카레의 일종으로 가장 유명한 라자스탄 음식이다. 그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장 기본적인 음식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녀가 깨어날 때를 대비해 영양가 있는 특별식을 준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인지 깨닫자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다. 침대 곁의 여인이 다른 여인들에게 고리디디가 깨어났다고 행복하게 외치자 모두 몰려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줄곧 간호해준 여인의 살이 밑단이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독이 퍼지지 않도록 기꺼이 온 밑단을 찢어 종아리를 단단히 묶어준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것을 보고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회복된 것에 함께 기뻐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밖으로 달려나갔다. 곧이어 아이들은 자신들이 아끼는 물건을 하나씩 들고 나타났다. 우는 그녀를 달래주기 위해서였다. 한 아이는 말처럼 생긴 나무 막대기를, 또 한 아이는 말린 구아바 열매를, 가장 나이 많은 여자아이는 고리디디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릴 때 연기를 피울 수 있도록 말린 소똥을 가지고 왔다. 조사차 다른 마을에 갔던 내 친구가 돌아왔을 때는 그녀는 완전히 나아 있었다. 도시의 병원에 갈 필요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내 친구는 콧물 범벅인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고리디디를 발견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서서히 마을의 여인들과 하나가 되어갔다. 마침내는 같이 음식을 만들고 옷을 빨고 가축들과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연구 논문에 필요한 자료들도 수집해 나갔다. 그 후 2년 동안 인도에 머물면서 그녀는 매우 흥미로운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인 남자와 결혼해 자신의 연구 주제인 인도 대가족 제도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